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음, 11월 16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1월 16일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에서 그 반주를 하는 반주자님이 계세요. 그 반주자님이 오늘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음, 반주자님의 이름은 오미나 반주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어, 그 연주할 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설에 도전을 해보는 것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음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해설이라기보다는 그 음악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여러 자료상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022년에 이제 우연한 기회였어요. 친구가 이제 합창단에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어, 이제 카자흐스탄과의 어떤 이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음악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그 가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어, 뭐 어찌 보면은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에 가서 한번 좀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이제 흔쾌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뭐 필요한 경비 이런 걸 다 이제 입금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합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고민을 했죠.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비용도 다 지불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합창을 이번에만, 하여튼, 뭐,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하고서, 다녀온 뒤에는, 뭐, 아무래도, 함께 오래까지 지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리스 합창단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합창을 하고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2022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이제 음악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그 짧은 기간에 연습을 해갖고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죠. 음, 근데 그때 이제 뭐, 지휘자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반주를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휘자는 노선호 지휘자님이었죠. 네, 그래서, 어, 같이 이렇게 이제 쭉, 활동을 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말로 그냥 뭐 노는 이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 갖고, 창단의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타의 공연도 몇 번 나가봤었고, 물론, 저는 이런 합창에 익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도는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서, 요즘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오늘 11월 16일이,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께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뭐 피아노 리사이틀이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어, 연주할 그 곡목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보니까, 이거 뭐 좀 내용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갖고서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갖고서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연주회를 갖는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 아주 정말 예뻐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칠 때 보면은 아주 이제 진지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또 성격도 좋아갖고 항상 밝고 또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제가 더 감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반주자님의 아름다움을 제가 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024년 11월 16일 우리 반주자님이 바흐, 그다음에 베토벤, 쇼팽의 그 품격 있는 어, 이 클래식이죠. 피아노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갖고 반주자님께서 연주할 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미나 반주자님의 아, 피아노 리사이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일단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이제 팜플렛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원예고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듀오 연주회 및 독창의 반주 등 연주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연희교회 반주자.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수합 창단의 반주자. 네, 하여튼 그 사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 팜프렛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인데 오늘 그 연주할 그 곡의 작곡가들이 이제 나와 있죠. 바흐, 그다음에 베토벤, 쇼팽. 네, 바로 그 오미나 반주자님이에요. 오미나 피아노 리사이트. 예쁘죠? 네. 네, 하여튼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이 오늘 연주할 여러 가지 그야말로 클래식이죠. 명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요. 더 클래식 하우스에서 연주회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주자님의 예쁜 얼굴을 뒤로 하고 한번 가볼까요? 네. 연주회의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6일 오후 6시 클래식 하우스 서대문구 홍현이길 16이네요. 도로명 주소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혹시 후원을 하실 분은 저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후원 계좌를 통해서 티켓도 구매가 가능하죠. 네, 입금을 하시고 어, 그 티켓 문의니까 저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가서 이름을 말씀하시면 뭐 이제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본음악회 수익금은 스탄법인 솔크의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업과 차드 공화국의 음악 교육 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예, 그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차도공화국에서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물어갖고 물이 없어갖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피부에 피부병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병에 걸려도 뭐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건이 안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물을 파주면서 물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음악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또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주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저걸 전부 우물 파기 사업하고 음악 교육 사업에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 놓은 겁니다. 네, 뭐 클래식 오시는 길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근처에 저 공영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 리사이틀.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연주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사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이 음악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이 음악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갖고 이 자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 구성이 그 작곡가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연주하게 될 곡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그 곡을 연주한 기성음악가들이 연주한 그 영상,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소개 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러니까 1685년 작센에서 태어나서 1750년 라이프치히에서 유명을 달리했네요. 그럼 이제 독일이죠. 작센이나 라이프치히나 다 독일 지명인데, 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바로크 시대 독일의 작곡가다. 뭐 저 시대가 1685년부터니까 1750년까지요. 자,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하프 C 코드 연주자다. 동시대인, 콘템포러리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동시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연주자였다라는 얘기죠. 하프 C 코드의 연주자, 그다음에 오르간 연주자로 존경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고, 그다음에 어, 이단조 미사, 그다음에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이뭐 다스볼, 다스볼트 엠페리, 예, 독일말이라서 클라비오, 독일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예.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등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음악과 기악곡을 남긴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우리 뭐 바흐 하면은 뭐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알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로마틱 판타시 앤 저거를 푸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 뭐 음, 글쎄 이게 음, 번역에는 푸가라고 돼 있는데 영어 단 사전을 찾아보면은 퍼그라고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DWV 903. 그러니까 이 크로마틱이 이제 반음계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반음계적 판타시 환상곡과 푸가. 근데 푸가가 뭔가를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둔주곡이라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둔주곡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서양 음악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음악을 애호하는 영주 밑에서 바흐가 작곡에 힘쓰던 시절, 이제 그걸 이제 괴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1717년부터 1723년, 그러니까 한 6년 동안에 어떤 영주 밑에 가서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 영주가 음악을 굉장히 애호하는 그런 영주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게이텐 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라이프치히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던 때를 라이프치히 시대라고 개명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시대에 손을 내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화려한 환상과 현란한 연주 기교의 극치로 바흐 연주가들이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 바흐의 곡 중에서는 가장 사랑받아 흔히 연주되는 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1720년경 괴텐 시대의 소산이라고 하며 감정의 풍부함과 타오를 듯한 정열이 깊이 숨겨진 걸작으로 판타시아 지휘단조와 함께 바흐의 최대 걸작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품의 원고가 알려져 있지를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수의 복사본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원본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1750년 필사본과 요한 니콜라우스 포겔 1800년에 이 완전한 사본이 있고 다른 판본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떤 악보로 연주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완성된 사본이 있고 흔히 다른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악보를 이제 사용할 거라고 그려집니다. 사실 음악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렇지 음악을 아는 분들은 뭐 다 그 내용을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악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크로마틱 판타시 앤드 퓨가 B 마이너. 자, 이 연주를 이제 하는 거겠죠. 뚜두두두두두두 뭐 이러면서. 네. 자, 그러면서 그 연주곡을 연주한 그 영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반 델프트네요. 네덜란드 그 과거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연주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주하는 것이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혹시 뭐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 봐 제가 이걸 누르지는 못하고 일단 그 이 영상의 주소를 갖다 제가 그 노트에 이 더보기 이렇게 나오죠. 영상 밑에 보면 그 누르면은 이제 제가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본 요거하고 똑같은 그 이제 악보가 보이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겠죠. 네, 사실 참 저는 피아노 하면은 사실 뭐 저희들 그 국악교 다니고 그럴 때는 풍금을 갖고서 이제 음악 시간에 이제 노래를 배웠죠. 더군다나 제가 4학년 때인가는 그,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음악 쪽으로는 그렇게 큰 정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막 1년 내내 음악 시간이 1시간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의 봄 이제 이 노래를 갖다가 이제 쭉 시켜가면서 똑같은 노래를 참고해갖고서 이제 음악 점수를 그렇게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풍금 소리를 듣고서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피아노에 대해서 사실 뭐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물론 뭐 저희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가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그런 거는 보지만은 막상 피아노 앞에 딱 쓰면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고 또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저는 자라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1983년쯤 됐으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인데 지도 교수님 댁에 이제 세배를 갔어요. 신년 이제 세배 인사를 이제 대학원생들끼리 이렇게 이제 갔는데 뭐 근데 적어도 한 3년 선배 되는 그 선배가, 그 교수님 댁에 있는 피아노 앞에 딱 앉더니, 연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딱 하더니 연주를 딱 하는데, 뭐 이렇게 썩 잘한 연주는 아니었겠지만은,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품격 있어 보이고. 그때, 나는 왜 저런 피아노 저런 걸 못 배웠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됐죠, 사실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피아노가 이제 음악실에 딱 한 대 있었죠. 음악 선생님이 딱 쥐고 있는 일단 뭐 피아노 소리를 6년 동안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졸업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이미 그때는 뭐 그런 걸 배울 소양도 없었지만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피아노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반주자님이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웠고 멋있고 예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모든 게 이제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알아볼까요? 루드비 C1 베토벤. 이게 뭐 판이라고 쓰는 그 자료도 있고 반이라고 쓰는 자료도 있고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 독일 말이니까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나서 1827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명을 달리했네요.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다 독일 말을 쓰니까 독일어 발음대로 해야 되겠죠. 루드비 그래서 판이라고 쓰는 모양이죠. 베토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독일 태생의 작곡가다. 요 한 줄에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말이네요. 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과도기의 주요 인물로 최초의 직업적인 음악가였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직업적인 음악가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루드비 히판 베토벤의 음악 세계는 하이든, 모차르트 등 고전주의 전통이 입각했고 뭐 다 훌륭한 분들이죠. 하이든, 모차르트 고전주의 전통이 입각했고 문학계의 동시대 작가 괴테와 실러의 작품에 표현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포괄했으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이에는 몰라.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음악하는 사람한테도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대 정신을 포괄한 그런 작곡가가 바로 또 베토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열정적으로 부르짖던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쫓았다. 우리가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이제 근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 어떤 개인의 개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 되고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 시민의식이 싹 트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이제 그 기점을 근대라고 보죠.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 이제 기점을 이제 나타내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방송을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베토벤은 이전의 어떤 작곡가들보다도 생생하게 삶의 철학을 대사 없는 음악으로만 표현해 음악의 위력을 드러냈다. 어, 그렇죠. 음악은 대사가 없죠. 음만 있을 뿐이죠. 음의 높낮이와 그다음에 길고 짧음. 이제 그런 것들로 이게 환상적인 그런 어떤 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삶의 철학이 거기에 표현이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 대사 없는 음악에 삶의 철학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은 막 그 슬펐던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돼갖고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비통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음악이. 그 어떤 때 음악 듣다 보면 눈물이 막 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게 다 음악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자, 베토벤의 몇몇 들에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베토벤 자신은 낭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를 따르는 여러 낭만주의자들이 작품들에 대해서 사고의 원천이 되었다. 아, 낭만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베토벤을 따르는 여러 낭만주의자들한테 뭔가 교습을 하고 철학을 주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고의 원천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음악 형식에 있어서도 위대한 혁신가였으며 특히 교향곡 구본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성악과 기악을 한데 결합을 시켰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어찌됐든 성악과 기악이 결합이 됐다. 요즘은 뭐다 성악과 기악이 이제 결합이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악만으로 또 이제 들을 수도 있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업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베토벤은 이제 청력을 잃었죠. 예. 귀가 안 들린 그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베토벤을 보면 어떤 불구의 어떤 화신이라고 할까? 예. 그런 정도로 훌륭한 그 음악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청력을 잃었다. 이거 정말 참, 그다음에 이제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말을 못 한다든가, 그런 장애가 겹쳐지면은 정말 작품 활동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라는 거, 정말 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연주될 반주자님이 연주할 곡은 피아노 소나타 18번 그다음에 그 EB 메이저 음, 메이저가 장조죠. 이게 A, B, C, D 가나다라 마장조 내림마장조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예. 그, 우리말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피아노 소나타, 예. OP 31번에 이제 3번. 이걸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OP 31 남바. 여기도 그 남바가 나오는데. 뭐, 그 내부에 있는 남바겠죠. 이건 전체적인 그, 이제 남바고. 그래서 이러한 곡에 대한 설명은 이게 백과사전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 18번 중에서 총 4악장에 대해서 이제 연주가 있는 거죠. 처음이 알레그로. 그다음에 2번이 쉐르조라고 읽어야 되나요? 알레그레토,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비바체라고 읽어야 되나? 비바이, 그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메뉴에토, 모데라토, 그라지오소. 그럼 4번, 프레스토 콘 후오코. 죄송합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그 소개를 영상을 만들게 돼서. 자, 하여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18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31의 3번 사냥이라는 거죠. 예, 제목이 사냥입니다. 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8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31의 3번 더 헌트 사냥이죠. 그래서 이제 악보를 통한 악곡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피아노 소나타 18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31의 3은 루드비 판 베토벤에 의해서 쓰여진 피아노 소나타로 구성된 작품 번호 31세트의 세 번째 작품으로 사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소개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주곡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그 음악가가 이제 연주를 한 그런 영상이죠. 예.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프레드릭 쇼팽이죠. 181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에서 태어나고 184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쇼팽, 유명하죠. 예. 뭐 말만 들어도 그냥 다 아는 그런 그 이제 작곡가인데 물론 뭐 그에 대한 음악적인 어떤 지식은 일천하지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은 뛰어난 상상력, 섬세한 장인 정신의 소유자로 위대한 피아노의 시인이다.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피아노의 시인.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 뭐, 그냥 시를 그 이제 낭송하듯이, 한 편의 시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낭만주의 시대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피아노 협주곡, 마주르카, 폴로네즈, 연습곡, 야상곡 등 많은 피아노곡으로 네,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 7세 때 작곡 출판을 했고 8세 때 공개 공연을 했다. 와, 이거 완전히 천재죠, 진짜 그야말로. 천재 음악가입니다. 7세에 작곡을 했다. 72대도 못하는 작곡을 7세에 작곡을. 글쎄, 며칠 전 그 친구가 악보를 하나 딱 갖고 와서 이제 우리 그 반주자님한테 좀 연주를 좀 해달라. 딱 씁니다. 반주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작곡이죠? 그러면서 어디가 좀, 미흡하다, 틀렸다. 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으니까 그냥, 뭐, 그냥 음악 이련이 했더니, 그런 또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음악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6세에 엘스너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낭만주의를 접했다. 쇼팽은 음악적으로는 감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새로운 기교 넘치는 운지법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낭만주의를 추구했지만 낭만적인 치장보다는 고전적인 순수함이 있었다. 그렇죠. 낭만이라는 게 로맨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조금 그 모하게 표현하면은 훅 하고 부르면은 이게 날아갈 듯한 꽃가루 같은 그런 뭐 어, 그런 사조죠. 그런 추세. 낭만이 이게 한자로서는 찰랑거릴 낭자에다가 꽉 찰 만자를 쓰죠. 왜 낭만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저 그 낭만을 일본말로 읽으면 로만이에요, 로만. 그러니까 로맨틱하다라는 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음차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낭만적, 로맨틱. 아, 그런 거구나 해서 낭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글자로만 봐서는 그런 낭만하고 관련이 없을 듯 하면서도 또 뭔가 꽉 차서 물결이 찰랑찰랑한다. 그것도 뭐 낭만스러워 보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낭만주의를 추구했지만 그렇게 화려한 외부적인 그런 치장보다는 고전적으로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한 그런 작곡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쇼팽의 대표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은 연습곡 OP 10번부터 OP 25번. 10번부터가 10번과 25번이죠.
그다음에 야상곡 제2번 OP 9번 폴로네이즈, 제6번 영웅, 폴로네이즈의 제6번 영웅 OP 5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즉곡 환상곡 OP 66번. 이 정말 음악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연습곡, 야상곡, 폴로네이즈, 그다음에 즉곡 환상곡 이러한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그런 곡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연주할 이 12 에튜드 OP 10번. 이게 이제 쇼팽이 작곡한 연습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연습곡이라는 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든지 아니면은 제목이 연습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쇼팽의 연습곡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네요. 총 27곡이 있는데 작품 번호 10번에 12곡이 있고 25번에 12곡이 있고 그다음에 3개의 새로운 또 연습곡이 있어서 그래서 27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그 이별의 곡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요 밑에 이게 오늘 다 연주할 그 곡이 되겠습니다. 1번 폭포, 그다음에 2번 A 마이너, 그다음에 3번 이별의 곡. 이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4번 추격, 뭔가 이렇게 막 쫓아가는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5번 흑건. 흑건하면 뭐 이게 검은 손수건이라는 뜻 같아요. 한자로 써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6번이 E B 마이너, 그다음에 7번이 C 메이저, 그다음에 8번이 햇빛, 그다음에 9번이 F 마이너, 10번이 A B 메이저, 11번이 E B 메이저, 12번이 혁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혁명. 근데 이 중에서 이별의 곡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어찌됐든 이 12곡을 오늘 다 연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쭉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이게 임윤찬이라는 그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게 얼굴로 봐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죠. 예. 쇼팽 에티드 OP 10번 중에 3번이니까 바로 이 이별의 곡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별의 곡을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연주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임윤찬 군이 이 상당히 큰 상을 그 이제 받았더라고요. 놀라운 재능을 가진 그런 우리나라 음악가죠. 네. 자, 임윤찬 평을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옮겨 있습니다. 이게 그라마폰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임윤찬에 대한 연주평을 별도로 하신 분이 있어요. 헬렌 팍이라고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는 그 제 후배입니다. 이름이 김혜령이에요. 저랑 같은 김혜김 씨인데 근데 이제 혜령이 이게 헬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못 봤죠. 못 보고서 우연히 어,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페이스북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 받는데 또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은 이런 그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틀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헬렌 팍이 연세대학교 기악과 7호학번입니다. 이 그라모폰을 수상한 이민찬에 대해서 이렇게 쭉그 연주 평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이라고 돼 있는데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걸 보고서 아니 뭐가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이라고 돼 있듯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피아노 연주가 이민찬 군의 피아노 연주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민찬 군이 나이가 뭐 아마 2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은데 음, 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연습할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이 짧은 거잖아요. 나이 뭐 50, 60 된 사람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연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연주평이 바로 이 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일전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뭐 버금가거나 뛰어넘은 뭐 그런 이제 이제 쾌거다. 이제 이런 그 이제 평이에요. 그래서 글쎄, 이렇게 얼굴을 살짝 이렇게 가려놨지만,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뭐 원판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예. 요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판 어디 가느냐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혜령, 김혜령 후배가 귀엽다는 얘기예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저보고 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참 굉장히 그 귀엽고 아주 촉망받는 후배였습니다. 역시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그 9월 29일 날 어, 대학로에서 시인낭송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주자님하고 제가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참 어, 웃으니까 뭐 보기는 좋은데 우리 반주자님이고 이게 접니다. 예. 그래서 그래 꽃다발이 이제 들어와서 꽃다발을 이게 보니까 한국 환경취업 청소년 연맹에서 그 이제 유범진 그 이사장, 유범진 박사가 화보 아니 꽃다발을 보내줘갖고 이걸 딱 안고서 우리 반주자님하고 제가 같이 찍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예쁘고 그다음에 웃는 모습도 귀엽고 정말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른 분이 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모티콘이 뭐 지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주가 다 끝나고 인사하는 건지 뭐 그런 모양이네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 오미나 반주자님이 연주할 그 곡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으로서 정말 아주 미흡한 그런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아주 음악의 거장들이죠. 뭐 바흐나 베토벤, 쇼팽 이분들이 작곡한 것을 그것을 그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께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 소개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분명히 오늘 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오미나 피아노 리사이틀에 대해서 우리 반주자님께서 뭐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공연을 할 거라 있습니다. 그러한 그 리사이틀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본의 아닌 저희가 서툰 소개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반주자님 제가 참 좋아하는 반주자님입니다.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 성공적으로 또 성황리에 훌륭하고 출중한 피아노 연주를 많은 관객들에게 선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에 간간히 소식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시간도 이제 들여야 되고 공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이 들죠, 사실은. 저는 좀 특이 체질인지, 핸드폰에서 이게 문자 입력을 하다 보면은, 손끝이 상당히 아픕니다. 뭔가 이 전화 차이를 감지해갖고서,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건데, 그 전화상의 어떤 이 차이라는 것이 제 몸하고 잘 안 맞는지, 그래서 손끝이 엄청 아파요. 얼얼해요. 매일 얼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안주자님이 연습하느라고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손끝이 얼얼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나같이. 했더니, 뭐, 벌써 뭐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전부터 손끝이 얼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훌륭하고出중한 피아노 연주를 우리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김영로의 TV의 날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이제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 이런 기념일에 대한 그 소개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조금 이제 색깔이 달라져 갖고, 그날 있었던 사건, 사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훌륭한 유튜버들에 비해 보면은,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아직 멀었죠. 그거 잘합니다. 근데 더 잘하고 싶어도,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딸리다 보니까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는 오늘은 무슨 날이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날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월 16일, 바로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이 이제 바흐와 베토벤, 쇼팽이 이 곡을 연주를 한 피아노 리사이트를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제가 물론 공식적인 그런 뭐 국가적인 그런 날이라고 해서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바로 우리 반주자님인 오미나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16일은 오미나의 날이고 우리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에서 바로 오늘을 오미나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뭐 서툰 그리고 아주 뭐 지극히 초보적인 그런 내용이었겠지만은 오늘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다룬 곡에 대해서 서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